수십 년 전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세운 경로당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민들은 누가 어떤 경로로 경로당을 팔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5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92명이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떨어졌는데 위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7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비조합원의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조합원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은 총파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기장군 장안산단 배수지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임야 1,600여 제곱미터를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뉴스입니다. 수십 년 전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세운 경로당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얼마 전 누군가 경로당 건물은 물론 부지까지 팔았는데 정작 주민들은 누가 팔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1979년 주민들이 힘을 모아 건립한 경로당입니다. 당시 주민들이 돈을 걷어 부지를 마련한 건 물론 직접 흙과 벽돌까지 날랐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800여 명으로 구성된 점포 3동 주택개량사업 제2조합 공동명의였지만 이후 조합이 해체되면서 무허가 건물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누가 건물을 팔겠냐며 이후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경로당 주변 마을에서 재개발이 추진됐는데 지역 주택조합으로 소유가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조합 측에서 건물 철거까지 시도하면서 어르신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 체결될지도 알 수도 없고 불안하고 억울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안한 건 말할 것도 없지요. 헌수막을 결국 저자 벽에다가 갖다 걸었어요. 단지 우리는 이 절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넘어가는지. 주민들의 확인 결과 경로당은 지역주택조합에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산된 옛 조합의 청산인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올라왔고 매각 대금은 법원에 공탁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어떤 경로로 부지를 매입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현재와 같은 공간에 경로당을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모이기 좋은 장소에 요거만한 공간만 마련해 주면 그거로 뭐 더 바랄 게 없고 이 시설을 쓰다가 황령 경로당 이름으로 기부가 될 겁니다. 40년 동안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던 경로당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어르신들. 당장 모여 쉴 공간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어른들의 쉼터가 없어지는 그런 입장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우리 집행부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노인들의 어떤 그 쉼터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지역주택조합 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부지를 매입했고 불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마을 어르신들은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기온이 갑자기 20도 가까이 뚝 떨어지며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계절이죠. 설상가상으로 물가까지 올랐는데요. 추운 겨울이 힘든 취약계층을 손성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혼자 사는 80대 기초생활수급자. 다방이었던 곳을 고쳐 살고 있습니다. 난방이라곤 연탄난로와 전기장판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주변의 도움 없이는 힘든 형편입니다. 엊그저께 연탄 이 동사무소에서 다 줬는데 우리 집만 싹 빠졌어요.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만 하죠. 추위 걱정에 연탄 100장을 들였더니 7만 원. 가난한 살림엔 이것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추니까 샀어요. 100장에 7만 얼마던가. 상당히 부담되죠. 아흔을 바라보고 있는 김금순 할머니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김 할머니 역시 저렴한 월세에 음식점이었던 곳을 개조해 살고 있습니다. 안 준다고 하면 이제 삿대야 되는데 삿대면 좀 살기가 힘들지 더. 아무래도 나는 돈벌이도 못하고 그러니까 없이 사니까 가난한 것이 힘들지 뭐가 힘들겠어. 겨울철 난방비가 걱정인 사람들. 이른바 에너지 빈곤 가구입니다. 에너지 빈곤 가구는 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비로 써야 하는 가구입니다. 서울시 저소득 가구 에너지 빈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의 겨울철 에너지 빈곤 가구 비율은 30%에 달합니다. 다른 계절에 비해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에너지 빈곤 가구 대다수는 노인 가구고 이들 중 절반은 한파로 건강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운 환경에서 거주하시게 되면 심리적 스트레스나 또 신체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다양한 신체 질환, 예를 들면 저체온증이나 동상에 잘 걸리기 쉽다든지 에너지 빈곤층의 경우에 이러한 신체적 건강 이상을 경험하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3배 내지 5배까지 더 높다는 보고가 있고 또 겨울철 한파 때 겨울철 초과 사망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 작은 난방기구에 의지해 겨울을 나야 하는 취약계층. 이들에게 한파는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연말연시 TV와 라디오, 인터넷 포털에는 수출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냉각, 파업과 정책 뉴스가 가득합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모금과 기부, 봉사활동이 늘고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어딘가에서는 에너지 빈곤층 가정에 연탄과 난로를 기부하고 있고 혼자 남은 고령자들이 춥고 외로운 연말을 보내지 않도록 따뜻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해마다 기부를 이어가는 우리 지역 기업들도 있고 팍팍한 살림 속에서 십시일반 기부에 동참하는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 온정의 소식들이 가득 차 더 따뜻한 연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바쁘게 달려온 한 해를 돌아보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관심을 갖는 연말을 기대해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5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92명으로 누적은 160만 3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9일 이후 6일 연속 4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다 일주일 만에 다시 3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휴일 검사자가 준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5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31명으로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71%를 넘었습니다. 부산 지역 전체 재택치료자는 16,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일 부산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산방송영상포럼이 2023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홍보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 포럼에서는 경성대 이상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한 방송 영상의 역할을 주제로 오성근 범시민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 발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국제교류재단 이치우 사무차장과 서울디지털대 김미연 교수, 심지훈 LG헬로비전 남부미디어 국장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17회 부산영상 공모전의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열렸습니다. 부산 시민들과 그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영상 콘텐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2030에 부산 세계 엑스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영상 공모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마블, 또 부산 문화, 그다음에 2030에 관계되는 LG 헬로비전의 특별상까지 아주 우수작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편 이번 부산 영상 공모전 수상작은 지역 채널을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비조합원의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조합원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 9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피의자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B조합원이 운행하는 트레일러 차량 2대에 쇠구슬을 쏴 차량 앞유리 등을 파손한 혐의로 조합원 A씨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쇠구슬을 쏜 A씨는 구속됐고 범행에 가담한 조합원 2명은 불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또 운행 중인 트레일러에 라이터를 던진 B씨를 체포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물을 뿌리고 밀친 혐의로 조합원 2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오후 8시 30분쯤 기장군 장안산단 배수지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임야 1,600여 제곱미터를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옛말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민속마을을 찾으면 마음마저 따뜻해지는데요. 그런데 민속마을의 주민들은 이 마을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기자가 간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탁 트인 자연과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골목까지 민속마을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고향과 같은 따뜻함을 주는 곳입니다. 아주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저희도 남편이랑 한번 같이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을이네요. 예.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은 하회탈춤을 비롯해 선유 줄불놀이와 마을을 돌아다가는 낙동강까지 역사와 아름다움이 가득한 마을입니다. 이곳 하회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6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아오고 있는 진짜 마을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하회마을은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23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데 그중 65세 이상이 85%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이 마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를 보존하려면은 후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마을 주거 환경이 불편하고 또 생계 대책도 어렵기 때문에 민속마을의 주민들은 주거의 불편함을 가장 큰 문제로 꼽습니다. 초가지붕을 교체하는 이영엉기가 한창인데요. 지프로 만들어진 초가지붕은 태풍과 비바람 등에 썩거나 파손되기 때문에 매년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꼭 새 지붕으로 올려야 합니다. 관광객이 보기에는 아름답고 신기한 풍경이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데다가 고된 작업이기 때문에 매년 고충이 큽니다. 안 하면 초가지붕이 다 썩어버리면은 구운병이 생기고 또 노롱각시는 벌레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 시골 살길 못하죠. 기와집 역시 단열성이 낮아 추위에 취약하고 각종 생활용품을 둘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마을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빈 공간에 창고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장롱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밖에 뒀다가 와도 보기 싫어서 이걸 수납을 창고를 짓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허가도 안 되고.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안동시는 올해부터 하회마을의 주거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마을 정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LPG 배관망 신설, 강 케이블 교체 등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도 지난 11월 9일 민속마을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민속마을별 생활 불편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마을별 특성에 맞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민속마을이 사람이 살아가는 진짜 마을로 계속해서 남기 위해서는 문화재 보존과 주민들의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개선책이 하루라도 더 빨리 마련돼야 합니다. 기자가 간다 서희동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